자, 여러분, 2026년 6월 1일 이 날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그중에서도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정말 전면적으로 확 바뀝니다. 아마 전국의 수많은 안전관리자분들이나 경영진분들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막연하게 불안감부터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그 복잡한 개정 내용 아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시스템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1,000만 원짜리 재무적 시한폭탄을 그대로 안고 가시는 건 아닐까요? 1,000만 원. 네, 공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니고요. 진짜 1,000만 원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앞으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즉각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과태료의 최대치입니다. 그냥 한번 주의 주고 끝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재무적 타격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이 어마어마한 법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오늘 해설은 다음 4가지 핵심 주제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험성 평가법 개정 내용. 둘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셋째, 기타 주요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현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위험성 평가 법 개정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서류 작업에서 실질적 실행으로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이 도대체 어떻게 뒤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뭔지 아시나요? 과거의 위험성 평가 생각해보시면 사실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이고 서류 중심적인, 그러니까 거의 권고사항에 가깝게 취급됐잖아요. 그런데 2020년 개정법부터는 이게 완전히 현장 중심의 깐깐한 강제적 법적 의무로 성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정의 자체를 아주 명시적으로 넓혀놨어요. 예전처럼 위험의 빈도가 어떻고 강도가 어떻고 수식으로 계산만 딱 하고 끝?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 뒤에 그 대책을 현장에서 진짜로 이행했다는 것까지 증명해내는 전 과정이 하나의 유기적인 의무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안전관리자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뚝뚝뚝딱 만드는 방식 아예 불가능합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위험성 평가는 법적으로 휴지 조각, 즉 아예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힘들게 완성한 위험성 평가 서류를 캐비넷에 고이 모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도 이제는 직접적인 법 위반입니다. 파악된 위험과 그 대책들은 매일 아침 진행하시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즉 TBM이나 안전보건 교육 시간을 통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하게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숨겨두면 벌금이라는 소리죠.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다들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내용입니다. 바로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위헌성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떨어지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세부 항목들이에요.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무려 500만 원, 기록을 안 남겨도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냥 절차 하나 깜빡 누락한 게 곧장 수백만 원짜리 청구서로 날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개정법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얄짤없이 전면 시행되지만요. 과태료 부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우리 회사의 골든타임이 언제 끝나는지 이 타임라인 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기타 주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위험성 평가 하나만 건드린 게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 전반의 규제가 훨씬 촘촘하고 강력해졌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해조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사망사고 위주로 조사했다면 이제는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사고로 부상자만 나와도 무조건 조사 대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조사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싹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 민낯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게다가 현장을 감시할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활동도 훨씬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결정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말로만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라고 떠들 수 없다는 겁니다. 안전보건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구체적인 예방 데이트가 어떤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서 투명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법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리스크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실 텐데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려야죠. 마지막 네 번째, 현장 대응 전략입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서 실천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서류 작업 방식은 과감히 버리시고요. 진짜로 대책을 실행했다는 이행 증빙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확 뜯어 고치세요. 둘째,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증거, 회의록이던 현장 사진이던 꼼꼼하게 다 남기셔야 합니다. 셋째, 이 결과들을 매일 아침 TBM 시간에 전 직원과 공유하는 걸 완전히 습관으로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사내 안전보건 규정을 개정법에 맞춰서 지금 당장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번 법 개정 보면서 또 피곤한 규제가 늘었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터졌는데 위험성 평가를 대충 한 정황이 나온다? 이건 경영 책임자를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됩니다. 즉, 이제 안전관리와 위험성 평가는 단순한 규제 방어가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경영 도구가 되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026년 6월,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업장의 진짜 위험을 없애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과태료만 피할 꼼수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짚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현장에 진짜 생명을 살리는 튼튼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확실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